AM 1230, FM 106.3 HD2 KB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주방위군의 거리 청소 캠페인과 한번 연결을 해서 전해드려 보게 됩니다. 도시는 왜 깨끗해야 될까요? 단순히 미관 때문만이 아닙니다. 청결과 질서는 범죄와 직결이 되고 시민의 불안감과 공동체의 자부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 이건 뉴욕에서 시작한 이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방위군의 거리 청소 캠페인까지 한번 연결해 봅니다. 또 이 현상이 우리 대도시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게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198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가 있었는데 그 깨진 유리창이 있었던 바로 바깥쪽에 건물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쓰레기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유리창이 깨져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낙서가 시작이 되게 됐고 더 많은 유리가 깨뜨려지고 무질서가 점점 커지고 그게 곧 더 큰 범죄를 부른다라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진 유리창에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서 그런 일까지 이어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됩니다. 사소한 무질서가 범죄의 토양과 자양분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이론은 곧장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왔었습니다. 진짜 낙서랑 쓰레기, 무단횡단 같은 작은 문제가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였고요. 아니면 단지 사회 경제적인 배경 자체가 범죄를 줄인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범죄율의 급증에 시달렸던 미국의 도시 뉴욕은 이 이론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이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도시는 뉴욕이었습니다. 1980년대 뉴욕은 혼돈의 도시였습니다. 지하철에 낙서가 뒤덮여 있었고 무임승차자가 줄지어서 뛰어들고 또 타임스퀘어 일대는 매춘과 마약 거래의 중심지였고 그 위쪽으로는 곧바로 할렘으로 이어지는 곳이었고 시민들은 뉴욕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고 눈 떴는데 코베가는 곳이 뉴욕이다. 이런 범죄가 횡행하는 시대적인 배경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뉴욕시장이 제로 톨러런스라는 무관용 정책을 내걸면서 뉴욕의 경찰국장인 브래튼과 함께 강력한 치안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무임승차자 단속, 그리고 낙서 제거, 거리 청소, 거리의 노상 음주, 소란이나 소매치기 집중 단속. 그러니까 뭔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 범죄를 대응하고 잡아들인 것이 아니고 실제 선포는 강력 범죄를 선포했고 하지만 실제 움직임은 거리 청소, 낙서 제거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 집중하고 주목을 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범죄 통계 관리 시스템도 함께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스탯이라는 빅데이터 관리 툴을 통해서 경찰의 지구대별로 그 성과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범죄에 대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낙서 지우기 바빴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놀랍게도 10년 후에 나오게 됩니다. 1990년대 뉴욕의 살인사건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강력범죄의 전반이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범죄가 줄었다는 점을 들어서 경제 회복이나 마약 시장의 변화가 더 큰 원인이었고 낙서 하나 지웠다고 범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민들의 정작 상황 안에서는 거리도 깨끗해졌고
도시가 달라진 것은 분명했고 또 거리를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활용하면서 다닐 때 안전하게 느껴졌고 그렇다면 뉴욕 시민들 입장에선 why not? 안 할 거 뭐 있냐는 거죠. 거리 청소 그리고 위생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고 나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이거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아졌다는 것을 뉴욕 시민들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성공 사례가 다른 도시들로도 확산이 되게 되죠. LA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까지 강력범죄 단속에 깨진 유리창 논리를 적용을 하고 활용시켰고 또 시카고도 일부 지역 경찰 정책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따르게 됩니다. 경범죄 단속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프로파일링이 발생했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 홈리스나 저소득층의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결과 그리고 경찰 폭력 사건과 연결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것도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등의 진보적인 성향의 도시는 깨진 유리창식의 이 단속이 약자를 겨냥한다라며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대신에 복지정책이나 지역 공동체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간 도시들이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의 도시들이 됐었죠. 자, 이제 시선을 지금 이 시간에 워싱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특이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경찰 위에 주방위군이 투입이 되면서 뭔가 그 치안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주방위군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주방위군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쓰레기를 줍고 거리를 청소하는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Safe and Beautiful Task Force가 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태스크 포스의 일환이 됩니다. 800명의 방위군 중에 일부가 청소에 투입되고 또 라파엣 공원이나 내셔널 몰 또 상징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지금 거리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안 순찰도 하지만 청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에서의 설명은 명확합니다. 치안도 치안이지만 시민들의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고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의 확장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론의 반응들이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반대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언론들의 목소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폭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비전의 실현이다. 워싱턴이 다시 안전하고 아름다운 수도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조명하는 반면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군 자원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다. 쓰레기를 줍게 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치안 임무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타이틀 기사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구도가 뚜렷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보수 언론은 질서와 상징성에 방점을 찍고 또 진보 언론은 비효율과 권한 남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거일 것 같습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정말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까라는 퀘스천입니다. 학문적인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부 연구는 낙서를 없애면 범죄율이 실제로 줄었다고 말하고요. 다른 연구는 그건 상관관계였을 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 주지는 않았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갑롯을박이 여전한 상태죠. 하지만 분명한 건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에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깨끗한 거리를 걸을 때랑 쓰레기가 널린 거리를 걸을 때 우리는 위생 차원에서도 또 안전이라는 시큐리티 차원에서도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도시의 이미지는 경제적인 효과와도 연결이 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기업 투자나 시민의 자긍심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벽화마을 조성하면서 낙서 문제를 줄이게 됐고요.
지하철 역사 내 낙서나 불법 광고 스티커 제거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야간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하게 되면 과태료 강화하는 한국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정치학적인 게 있죠. 그래서 그게 너무 한편으로는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도 이걸 씻어서 버리는 쓰레기, 뭐 이런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도시 질서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치안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도 대표적입니다. 지하철 낙서라는 건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고, 낙서를 하기만 해 지우고 만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보이고 나면 그거를 그냥 본 누군가가 그냥 바로 지우든지, 아니면 곧바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바로 실천되는 그런 인프라가 구조가 되어 있다는 점이죠. 또 자원봉사자도 있고 시민단체가 꾸준하게 청결 유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도시의 청결을 위한 노력들이 있다는 성숙된 한국과 일본의 좀 시민의식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안전한 도시들을 이루고 나간다라는 점입니다. 도시 청결은요, 행정적인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시 차원도 있겠지만 성숙된 시민의식도 함께 가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이 거리를 청소한다. 상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이게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자원 낭비라고 보십니까? 또 우리 도시에서 무질서와 범죄 예방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CCTV 설치와 같은 기술적인 접근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의 실행적인 퀘스천들이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이으면서 보다 더 발전되고 아름답고 깨끗하면서 발전된 도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애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워싱턴 DC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주방위군이 거리 청소에 나선 이 실험, 단순히 한 도시의 미관 개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세계 정치의 심장부고 또 미국의 수도인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안전을 지키겠다는 메시지. 만약에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뉴욕,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의 대도시들도 분명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을 할 겁니다. 뉴욕은 이미 과거에 한번 경험이 있었고요.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범죄 감소를 경험한 도시고, 또 이번 사례가 효과적으로 나온다면 다시금 또 청결과 질서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LA 같은 경우도 홈리스 문제와 마약, 또 거리 범죄로 아주 고민하는 도시입니다. 워싱턴 DC에서의 모델이 삶의 퀄리티 회복에 성과를 낸다면 LA도 유사한 청소나 치안 결합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각 지역별로 봉사자나 시민단체의 가장 좀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 LA가 그 자원봉사나 시민 참여가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로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뭔가 이런 시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같이 좀 어우러지면서 다른 도시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케이스로도 LA가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있고요. 시카고나 볼티모어 같은 범죄율이 높은 도시들도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하고 바라보겠죠. 치안 강화뿐 아니고 환경 개선이나 범죄 예방을 함께 묶는 접근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범죄 통계 수치뿐 아니고 도시 전체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고 퀄리티 높은 도시로서 공간으로 변모하는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도시가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는 없겠죠. 지역마다 또 시대별로 인종과 경제, 사회적인 조건이 서로 다 다르고 시민들이 치안에 기대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DC라는 상징적인 수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도시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아주 작은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끗한 거리, 정돈된 공원, 쓰레기 없는 골목길,
미관을 넘어서서 시민의 자존감과 안전감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별거 아니고 이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아라고 어기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법과 질서의 흐름에 조금은 균열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다시금 바로잡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던지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실험이 성공을 거두고 또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장돼서 깨끗하고 안전한 미국이라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 도시들도 그 흐름 속에서 더 건강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